국세청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한남, 새한남과 함께하는 원천징수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어떤 사업소득이 원천징수가 되는 겁니까?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이 물적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바로 이것을 인적 용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적 용역 사업소득이 바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엔 교준 씨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리랜서. 아, 저죠. 그렇죠. 네. 자, 이 프리랜서가 바로 인적 용역자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자면 독립된 자격과 계속적, 반복적입니다. 고용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네. 그리고 고용계약 없이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에 의해서 일하고 얻은 소득은 바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속적, 반복적. 자,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은 소득,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 어떤 기준으로 좀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한 번만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진 않아요. 자, 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바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른 곳에서 한 번씩 하고 여러 번 했더라도 이게 이제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한 퀴즈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퀴즈요? 좋습니다. 퀴즈. 저는 뭐 사단계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하셨는지.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자, 1번 A 회사 직원. 그러면 고용계약하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근로소득입니다. 2번 협력업체 B회사 사장님. 자, 고용계약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였죠. 아, 그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일시적인지 강의를 한두 번 했는지 여러 번 했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 퀴즈에서는 그런 상황이 존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에이, 기타 소득. 자, 3번 전문 강사님. 저 같은 사람이니까. 예. 사업소득. 자, 전문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죠. A 네. 회사에 소득도 안 되어 있고요. 정답은 인적 용역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사업소득이라고 하셨네요. 에이,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이지. 그게 뭐 인정. 원천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뺀 금액을 지급하게 되죠. 원천징수. 그렇죠. 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소득 지급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고요. 원천징수 의무자. 그렇죠. 바로 그 소득 지급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얼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느냐? 자, 지급 금액의 3%예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바로 3.3%가 바로 원천징수 세율이 되겠습니다. 이 원천징수할 세액이요,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했다면 신고를 해야겠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네.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고, 자, 해당 원천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사업소득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인적 용역,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서식을 반기별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그리고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두 가지를 다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소득자, 저 같은 사람들 예. 어떻게 해야 이 마무리가 됩니까? 예, 바로 소득자 입장. 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소득 지급자, 네. 예, 소득 지급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2019년 귀속에 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2020년 4월 말경부터 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자,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는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미리 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소득 신고 때 세금을 또 냅니까? 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결정세액을 재계산하고요.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결정세액이 더 작다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것이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끝입니까? 끝입니다. 세입이라는 단어인데 네. 아니면 아웃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기타 소득이니까 네네.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